내가 이 설명회를 드디어 이제 마지막 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마지막이니까. 실제로 내신 때문에 공부하는 거 아니면 수능까지 보여줘. 지금 수능까지? 오케이. 자, 역사 좋아하냐? 역사 덕후. 역사 덕후 손 들고. 어릴 때? 혹시 집에 Y 있었는데. Y 시리즈? 너는? 옛날에. 그치? 그나마 Y 시리즈랑 먼 나라, 이웃 나라랑 이런 책들이 이제 애들을 망가뜨려. 아니, 책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 힘든 역사의 글로 애들을 끌어들이지. 자, 나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가 위인전을 30권을 사주셨어. 그리고 책을 10년간 안 사주셨어. 덕분에 그 30권을 100번씩 읽었어. 그랬더니 역사 과목이 너무 쉽더라고. 에이, 그때 다른 걸 사주셨어야지. 알겠지? 자, 여러분이 해야 할 과목, 동아시아 사람 과목을 먼저 소개할게요. 혹시 배운 사람? 스페이스 2학년 때. 3학년 때 배우는 거도? 너도 3학년 때 배워? 혹시 같은 학교? 어디? 신도. 너는? 그러니까 둘 다 다른 학교지. 자, 그런데 그건 상관없고. 자, 동아시아 사람 과목은 어떤 과목인지 먼저 소개할게요. 이 과목은 원래 어떤 과목인데 10여 년 전에 갑자기 등장했지. 근데 기본적인 거는 동아시아 사면 어느 나라 역사를 얘기해도 한국, 중국, 그 다음에 일본의 역사 플러스 북방민족, 그 다음에 근현대사랑 서양의 침략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됩니다. 이게 이 정도는 알고 있지? 그렇다면 무엇을 하느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사는 어느 나라 역사가 제일 중요할까? 한국사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건 아니겠지. 그렇지. 중국사의 기본 같은 걸 두고. 알겠어? 자, 이게 기본 틀이야. 중국사. 기본 틀이고 그때 한국은 뭐 했는지, 일본은 뭐 했는지, 그 다음에 이 중국과 관련된 북방민족들은 어떤 민족이 있었는지를 공부하는 합니다. 그래갖고 세계사는 설명이 굉장히 쉬워. 그리고 너희들은 세계사를 배워본 적이 있어.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세계사 배웠지? 재밌었다 손 들어봐. 와, 선생님이 좋으셨나 보다. 맞지? 과목이 재밌다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역사 과목에서는 선생님이 제일 중요해.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느냐에 따라서 세계사의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져. 애들이 보통 탈락하는 데가 없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이름에서 탈락해.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에서. 알겠지? 근데 중학교 때 재밌었다는 건 선생님이 괜찮으셨던 거야. 학교 선생님이. 너는? 시험은 잘 못 보고 수업은 재밌었어? 아니었지. 대부분이 이거야. 그리고 제일 황당한 반응은 뭐냐면 중학교 때 세계사를 배웠어요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 분명히 1년 동안 배웠지. 중2 때. 중2 때 1년 동안 배웠는데 머릿속에 남은 건 어려웠다, 힘들었다 이것밖에 없고 못 외우겠다 이것밖에 없고 너무 양도 많고.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은 중학교 때 세계사 수준이면 수능 문제 풀 수 있어. 중학교랑 고등학교 거랑 큰 차이가 안 나. 실제로 세계사 교과서 다 비교해봤거든. 근데 왜 애들이 그렇게 세계사를 싫어하는가 봤더니 중학교 때 그랬지만 중2가 역사 1이었지 그때 과목 이름이. 그래갖고 세계사를 배워. 그리고 중3 때 애들이 거기서 망가졌는데 역사 2라는 거 한국사라고 안 붙이고 역사 2라고 해갖고 한국사를 배워. 세계사를 먼저 배우고 나니까 애들이 역사라는 과목에 질려버렸고 그 후에 한국사만도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는 아예 역사를 선택하는 애들이 없어요. 진짜 힘들었어. 자,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중국사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다면 중국사를 안다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이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물론 다음 주에도 또 한 번 해주긴 할 거야. 이걸 하고 시작하니까 얘기를 할 건데, 마침 둘 다 역사 과목에 관심이 있다라니까. 관심들은 있잖아. 특히 너는 두 과목을 다 하겠다라는 거 아니야. 혹시 조금이라도 공부한 적이 있어? 아니면 중학교 때 이후로 그냥 지금이 처음이야? 지금이 처음이지. 그렇지? 혹시 중국사에도 막 하, 상,
주나라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 오, 알지? 그 다음에 무슨 시대인지 혹시 아니? 춘추전국 시대라. 진짜 맞아.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가 있냐면 춘추전국을 통일한 게 진나라 희왕대. 진나라 희왕, 진시황대라고 이름 들어본 적 있지? 하지만 이 새끼가 꼴값을 떨다가 금방 망했어. 15년 만에. 이 새끼 뒤지고 나서. 그 다음에 통일한 게 한고조 유방이 통일했어. 기억나? 들었고?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노는 거야 지금. 한나라. 알겠지? 그 다음에 한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무슨 시대가 오냐면 위진남북조 시대라는 게. 위진남북조라고 들어봤어? 들어만 봤으면 돼. 그 순서를 정확하게 알라고 하는 거야. 위진남북조, 북조하고 위진남북조 시대. 위진남북조 누가 통일했는 줄 알아? 그 수양대, 이 또라이 새끼가 통일을 했어. 왜 우리나라가 또라이라고 그 새끼가 쳐들어왔잖아. 118만 대군 있고 무슨 대첩? 살수대첩 맞아. 난 살수대첩을 애들이 모르는 게 이해가 안 돼. 살수대첩 무슨 뜻이니? 살수. 수나라를 죽여버린, 물로 죽여버린?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틀렸어. 살수는 청천강의 옛 이름이야. 근데 다 필요 없어. 오늘부터 살수는 수나라를 죽여버린 대첩이야. 그럼 되잖아. 그래갖고 수나라 나왔다가 그 다음에 당나라 나왔다가 수나라 얼마 못 가고 사수대첩에서 깨지고 나서 6년 만에 망해. 그리고 당나라 나와. 그 다음에 당나라 이후에 무엇이 있느냐? 5대 10폭으로 갈라졌다가 누가 통일한? 조광훈이가 통일하는데 그게 바로 송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송 다음에 원이 있다는 거 알아? 원나라 징기스칸이 있지. 그 다음에 명, 청이. 이게 중국사의 흐름이에요. 누구 둘의 실력을 한번 좀 보려고 해. 무엇을 보려고 그러냐? 별거 아니야. 우리나라 역사 순서는 아니? 모르니. 알지? 이제 질문 하나씩 할게.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가 어느 나라였을까? 고조선. 오! 고마워. 왜?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가 뭐니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멍하니 쳐다보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알겠지? 자! 고조선에 대해서 그래도 배워본 게 있을 텐데 고조선 누구한테만 있는지 혹시 알아요? 한나라 무제한테만, 한무제한테. 그러면 언제까지가? 이 한나라 초기까지가 바로 무엇이에요? 고조선. 요건 이해가 됐어? 이걸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동아시아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겠지? 그 다음에 고조선 다음에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무엇이 되면 신라가 생기고 고구려가 생기고 백제가 생기고 부여가 생기고 뭐 이런 나라들이 생기고. 하지만 그런 초기 국가는 됐고 우리는 그냥 삼국시대로 넘어가면 돼. 삼국시대라면 누구 얘기할까? 고구려 백제 신라. 누가 통일했니? 가야가 통일했어? 큰일 소리라고 해서 신라가 통일했지. 그래갖고 무슨 신라라고 불러? 통일신라. 오케이 정답. 자 그런데 통일신라로 가는 과정에서 신라는 누구랑 손을 잡고 통일을 했을까? 그래갖고 무슨 연합군이라고 그러지? 나당연합군. 당나라? 그러면 고구려와 백제는 누구한테 망했다? 당나라하고 신라한테 망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당 초기 당 고종대, 당 3대왕.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나라를 지금 무슨 시대가 될까? 삼국시대가 돼요. 너무 어려운 거 얘기나? 아니지. 애들이 동아시아 살아면서 정말로 등급 안 나오는 애들 보면 뭘 못하느냐? 시대 구분을 못해. 근데 여러분들은 동아시아살 전혀 안 했어요. 이번에 처음 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시대 구분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당연히 이때가 통일 신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나라는 북쪽에 새로운 나라가 하나 세웠지. 대조영이 발해. 그래갖고 이때 발해도 생겨. 그 다음에 통일신라 망하고 나서 어느 나라가 등장하지? 고려. 맞아. 태조 누구예요? 다행이야. 이럴 때 갑자기 이성계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이성계는 조선 태조야. 알겠지? 태조 왕건이 세운 고려. 나중에 후기 가면 누구랑 30여 년을 싸웠어. 혹시 탐멸추가 막 싸워. 원나라, 몽골이랑.
그게 고려 후기고 고려 경기는 송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 때부터 여기는 무엇이 된다? 고려가 된다. 그 다음에 중국의 명청 시대는 우리나라가 무슨 나라였어요? 조선.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만 갖고도 솔직히 말하면 요거 풀렸어 안 풀렸어? 틀렸지. 여기까지만 할 거야. 왜냐면 일본사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관심이 없어요 아직은. 일본사 시대 혹시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없지. 그러니까 시대 구분 아직 못하는 거 같고 그거 안 하는데 최소한 한국하고 중국사는 중국사만 쭉 나열할 수 있으면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동아시아사를 공부할 때 어느 나라 역사가 중심이냐면 중국사가 중심이에요. 중국사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가 주어진 시간은 한 6주 내지 7주 정도가 될 거야. 그동안 뭘 끝내줄 거면 중국사 다 끝내줄 거야. 동아시아 시간. 어디서부터 끝내줄 거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의 얼리타오 유적보다도 먼저 나오는 게 중국의 신석기 시대가 있어요. 중국의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해갖고 누구까지 진도로 나갈 거냐? 혹시 이름 들어봤는지 시진핑 이름. 우리나라 대통령 이제 만나러 가지? 그 현대사까지 다 끝낼 거야. 요번 방학 동안에. 학교에서 나가는 순서대로 해주면 문제가 되는 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동아시아사의 틀이 안 잡혀. 그냥 앞부분하다 말게 돼. 근데 너희들은 내신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낼 거야? 수능은 잘 봐야 되지. 그리고 중국사를 먼저 한번 싹 다 끝내줄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 자, 이 친구는 동아시아사하고 서인문화라니까 중국사 잘 배웠으면 끝나. 근데 넌 세계사까지 알잖아. 세계사 시간에도 중국사 하면 미친 거지. 그지? 그래갖고 세계사 시간에 무엇을 하냐면 내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것들 질문을 다 받아줄게. 나한테 배정된 시간이 2시간이야. 근데 애들 2명 앉아 있으니까 질문 니네 마음대로 해. 알았지? 자, 세계사 시간에 뭐 하냐면 서양사.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 왜 서양사? 이 중국사 세계사에서 나오는 거랑 동아시아사에서 나오는 거랑 똑같아. 실제로 동아시아사 하는 애가 세계사라면 큰 중국사 정도 도움, 일본사 정도 쉬워진다는 거 이 정도 도움인데 세계사 하는 애가 동아시아사라잖아. 그럼 꽤 큰 도움이 돼요. 왜? 중국사하고 일본사 세계사에서 배운 거 약간만 더 추가하면 동아시아사의 몇 퍼센트가 끝나면 70%가 끝나. 두 과목의 연계성이 너무 커. 두 과목의 연계성이. 그래갖고 너는 이제 나한테 두 과목을 다 배우잖아. 그럼 세계사에서 제일 어려운 건 다 끝나. 그럼 원래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라고 알려진 잡사만 하면 돼. 잡사하고 현대사만 하면 되는 거고 너는 이제 사회문화 잘하면 되는 거고. 알겠지? 세계사는 어떻게 되냐면 중국사, 서양사, 그 다음에 잡사. 잡사에는 뭐가 되냐? 이슬람, 인도, 그 다음에 일본사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현대사는 1870년대 제국주의 이후 세대를 다루는 거예요. 알겠지? 거기다가 원래는 역사 과목이 쉽게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래서 50점을 맞아야 1등급이라고 알려졌는데 다 깨진 거 알고 있지? 그리고 작년부터 장난 아닌 거 알지? 사탐이 난이도가 왕창 올라가고 과탐이 난이도가 내려가고 표준전선 다 따라잡히고 이제 난리 난 거 알고 있을 거야. 근데도 과탐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왔는데 사탐하는 애들이 올해는 더 큰 이익이 될 것 같아. 왜냐면 많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다시 과탐에서 사탐론이라고 들어봤지. 근데 넘어왔는데 문제는 어떤 애들, 너희들도 그 해당이 될지 몰라. 과탐에서 성적 좋은 애들은 넘어왔겠니? 안 넘어왔겠니? 안 넘어왔어. 결국 뭐 해주던 애들이 넘어온 거야? 깔아주던 애들이 넘어온 거야. 사탐으로. 원래 사탐을 생각했던 친구라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지. 맞지? 걔네가 와서 또 깔아주고 그러니까. 혹시 깔아주러 온 거 아니지?
깔아주고 온 거 아니지? 이번 겨울방학 때 잘 들어. 그렇게 틀만 잡고 나면 아마 공부하는 데 마음이 편해질 거야. 그리고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빨리 사탐을 하긴 해야 돼. 원래는 너희들은 언제쯤 했어야 되냐면 이걸 참 못 펼치는 게 너무 아까워. 고2 올라갈 때부터 원래 이 수능 수업을 들었어야 돼. 왜냐면은 솔직히 영어하고 탐구는 몇 학년 때 끝내야 될까? 요번 겨울방학 끝나기 전에 원래 끝내야지 1년 공부가 편해. 그리고 고3 때 뭐에다가 집중해야 돼? 수학하고 국어에다 집중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뭐 이미 지나갔고 나머지 겨울방학 최선을 다해야지. 방학은 했냐? 했어? 했어? 아직 안 한 학교가 많아갖고 안 한 애들이 이제 다음 주에는 합류하겠지. 그래갖고 그걸 수업을 할 거야. 이건 동아시아 사고 그 다음에 이쪽은 세계사. 근데 둘이 있으니까 막상 할 얘기는 더 이상 별로 없어. 궁금한 건 뭐든지 수능에 가는 거. 만약에 하다가 3분 하다가 좀 안 맞아요. 세계사로 넘어가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수많은 선생님들이 쌍사하는 걸 맞아. 왜 맞아? 공부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외울 때 많이 맞는 얘기야. 이 과목은 분명히 암기 과목이야. 알겠지? 근데 몇 가지 특징을 알고 두 과목의 공통적인 특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애들이 이걸 진짜 모르더라고. 수능 사탐에는 주관식이 있다 없다? 없다. 아니 주관식이 없는 걸 왜 얘기해줘? 당연히 없죠. 아니 애들 모르던데. 내가 애들이 세계사 포기하는 그 포인트가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했지. 디오클레티아누스 제작 이름이 8글자야. 이 새끼 후적을 뜯어와 확 지워버리고 싶지. 누가 이름 부탁이요? 걔가 세계사 공부 진짜 못하는 애야. 왜 세계사 공부를 못하는 애냐면 디오클레티아누스 쓰는 수능 문제는 없어. 그럼 얘를 어떻게? 디오만 외우면 돼. 다른 디오 없어. 그 다음 한계가 콘스탄티누스야. 걔는 콘스만 외우면 돼. 그 다음 한계가 테오도시우스야. 걔는 테오만 외우면 돼. 심지어는 수많은 데 니콘테 이렇게 외워. 정확하게 이름 외울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근데 애들이 그 이름을 달달달 외우고 사람의 암기 능력은 어느 정도를 채워놓고 나면 그 다음에 암기가 잘 안 돼. 그리고 암기를 한다 해서 아주 오래 가는 것도 아니야. 역사 과목? 고3? 너는 뭐뭐 하니? 세계사? 세계사 동아시아까지가 한꺼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세계사랑 무슨 과목? 저요? 저 근데 하나는 안 정했는데 정법을 하다가 해가 되면 동아시아라고 할 생각이 있어요. 뭘 때가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원래 제가 역사 과목을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정법으로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어서 일단 동아시아가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공부를 했었어? 공부는 안 했는데 이미 그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동아시아사는 세계사는 나중에 배워야 되니까. 알겠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자, 하는데 내가 지금 동아시아사 세계사 문제의 기준점을 좀 잡아주는 거야. 절대로 디오클레티아누스, 콘스탄티누스, 테오도시우스 이 이름 외우지 마. 왜? 주관식 없거든. 디오, 콘스, 테오로 끝이야. 리키니우스법, 리법, 포르텐시우스법, 호법, 땡. 못하라 그걸 다 외워. 엉뚱한 거 외우다가 무슨 일이 있냐. 정량이 있다라고 내가 좀 전에 얘기했지. 정해진 양이 그거 쓸데없는 걸로 채우고 나서 막상 외워야 될 걸 암기를 못해. 그래서 절대로 그 이름을 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 세계사 똑같은데 거기 나오는 1, 2, 3, 4, 5번에 나와 있는 문장
선택지를.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이을에 나오는 문장, 다른 과목하고 역사 과목의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모의고사 다른 과목으로 본 적 있다, 손들어. 뭐 사회문화를 봤었어? 네, 한지랑 적고 한지랑 적고. 그런 과목들 보면 거짓말 문장이 가끔 있지. 애가 뻥을 치고 말장난하지. 놀랍게도 역사 문제는 거짓말 문장은 단 한 문장도 없어. 다 사실이야.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근데 문제는 그 시대 거가 아닌 문제야. 그러니까 말장난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말장난이 아주 없는 건 아니야. 동아시아사하고 세계사의 역사상 가장 큰 말장난. 7세기에 당나라 때 현장이라는 스님이 계셨어. 여러분들이 현장을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다. 삼장법사야. 인도에 갔다 오셨지? 누구 데리고? 원숭이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그 다음 못 알아듣는 한 마리 데리고 그 삼장법사야. 실제로 데려가지는 않았어. 이 양반이 갔다 오셔서 쓴 책이 대당서역기야. 알겠어? 대당서역기를 쓰셨는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자, 대당서역기를 썼다 그러면 무조건 어느 나라? 당나라야. 알겠지?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문장에서 장난감 대당서역기를 읽고 있는 승려라는 문장이 나왔어. 읽는 거는 당나라 이후에 아무 때나 읽어도 되지. 그게 역사 과목 최고의 말장난이었어. 근데 다른 과목으로 치면 이건 말장난에 속하지도 않아. 말장난이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진실만을 얘기해. 다만 얘가 시대가 안 맞는 것뿐이야.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다음 주에 들어가면 바로 시작할 것 중에 하나가 주나라라는 거야. 우리가 하상주 썼을 때 주나라. 알겠지? 주나라 하면서 너희들한테 뭐라 혈원 중심의 종법적 공본제라는 말. 그 다음에 천명, 덕치라는 사상이 아직 내용은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정전제라는 얘기를 할 거야. 다음 주에도 얘기를 할 건데, 근데 공부 힘들게 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어. 주나라라고 한번 읽어. 그리고서 외워. 혈원 중심의 종법적 공본제. 그 다음에 천명, 덕치, 정전제 이러고 달달달 외워. 이거를 왜 외워? 이제부터 공부하는 방법, 암기는 어떻게 하느냐? 혈원 중심의 종법적 공본제가 나오면 무조건 어느 나라? 주. 천명, 덕치 사상이 나오면 무조건 어느 나라? 주. 그 다음에 정전제가 나오면 무조건 어느 나라? 주. 끝. 암기해야 된다면 이거 하나. 근데 애들이 거꾸로. 근데 놀랍게도 여기 있는 문제는 다 어디에 써 있냐면 시험지에 다 써져 있어, 선택지에. 다 써져 있고 실제로 안 써져 있는 글자는 주나라가 안 써져 있어. 혈원 중심의 종법적 공부자를 딱 두고서 이 국가에서 일어난 일을 찾으세요. 주나라는 이름이 안 나와. 그럼 주나라네. 그러면 천명덕치네 정답이. 이렇게 하면 정답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암기 과목 만드니까 암기해야 돼. 단 암기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멍청하게 해서는 안 돼. 주제를 외워야지. 그러니까 제일 위에는 큰 제목이 있지. 그게 핵심이 암기할 거야. 그럼 실제로 글자를 펴보면 몇 가지 안 돼. 대신 그걸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서 이게 당연히 무슨 단어만 당연히 어느 나라다, 누구다, 어느 주제다만 갈 수만 있으면 이건 다 암기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암기를 어디에 해야 되냐? 와, 대단한 애들 있어. 3월달부터 암기를 시작해. 수능은 11월달인가? 3월을 외운 거 11월까지 머릿속에 고정할 자신 있어? 없지? 그럼 뭘 해야 되냐? 반복 숙달을 해야 돼. 그리고서 암기는 언제 한다? 10월 말부터 하는 거야. 10월 말부터. 그리고 또 하나 멍청하게 타는 거. 물론 동아시아사 기준으로 보면 근현대 부분은 좀 연도를 알아야 돼. 그리고 세계사 기준으로 보면 현대 부분은 연도를 알아야 돼. 근데 그 전거는 연도가 필요 없어. 뭐 정도만 알면 되면 세기하고 순서만 알면 돼.
실제로 수능 문제는 순서 문제로 나왔지 연도 문제로 나온 건 현대사 일부분에 국한다. 근데 놀랍게도 476년 게르만 용병대전 모두와 게르 소로마 제국 멸망 중세의 시작 이러고 외우고 있어요. 나는 왜 외우고 있는 거야? 알겠지? 여러분들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들 겁을 주는 말을 조금 할게요. 여기 오는 재수생들을 몇 번 하느냐? 진단량 10바퀴 돌립니다. 고3들은 겁먹어야 돼. 10바퀴를 어떻게 돌려? 나중에 3시간에 한 바퀴씩 돌려. 일주일에 한 바퀴씩 무조건 돌아가요. 전체적으로. 안 믿기지? 여기 재수생들 내가 그렇게 돌렸습니다. 얘들의 목표가 바로 뭔지 알아? 반복, 숙달, 세뇌까지. 이건 기본이야. 암기는 하는 게 아니라 암기는 당하는 거라고 하죠. 그리고 절대로 미리 암기하지 말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 이걸 여태까지도 내가 지금 아직도 보면 은총이라고 부르지 강림이라고 부르지 내가 좀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는데 애들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아, 문제 푸는데 내 목소리 들려. 문제 푸는데 내 목소리 들려. 아, 이때 이 농담이다. 아, 이때 이 농담이다. 아, 그래갖고 이거 뭐다. 이렇게. 그리고 역사 과목 선택한 애들은 혹시 작년에 모의고사에서 난 역사 과목으로 갔다. 정도로. 그럼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다. 한 가지를. 빨리 풀려, 늦게 풀려. 시간 남아 모자라. 많이 남을걸?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많이 남아요. 오로지 역사 과목 하는 애들만의 특권이야. 사회문화 하는 애들은 시간 모자란 거 알아? 표 때문에. 표하고 도표 때문에 아주 시간 모자라서 죽으려고 그러지. 실제로 선생님들도 이것 때문에 시간 모자라. 한 문제 갖고 막 10분 잡아먹고 15분 잡아먹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역사 과목은 계산이 있니 없니? 없어. 그래갖고 유일하게 사탐시간 30분 딱 하고 고개를 딱 들면 다 엎어져 있어. 나 혼자 고개를 이러고 있어. 시간 남아서. 확실하게 그거 되는 거. 그래갖고 이왕이면 역사 과목 내 입장에서는 2과목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건 동아시아사 시간은 중국사를 정리해 줄 거고 세계사 시간은 서양사를 정리해 줄 거예요. 중국사는 어디까지 정리해주면 시진핑까지 정리할 겁니다. 진짜 처음부터. 그 다음에 서양사는 어디까지 정리하면 프랑스 혁명까지 다 끝낼 거예요. 그렇다면 세계사 하는 친구들은 만약에 2개를 다 들으면 세계사의 제일 어려운 부분은 거의 다 끝내고 가는 거예요. 잡사를 금방 잡을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갖고 아마 다음 주에 수업 들어오면 한 반당 10명 좀 넘게 있을 거예요. 재수생들을 합쳐갖고. 나중에 가면 분명히 그러는데 내가 한 가지 약속을 하고 수업을 시작해요. 대한민국에서 세계사하고 동아시아사는 내가 제일 잘해요. 어휴, 선생님 1타 강사 따로 이런 내가 더 잘해. 그리고 그 자신도 없으면 강의하지 말아야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강사가 돼야지 나한테 배우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학생들이 되는 거야. 그건 내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 그래갖고 요번 겨울방학 끝날 때쯤 되면 고3 학생들이 보통 큰일 났다 싶은 들려오는 지역.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왜? 여기는 재수생들은 이제 온갖 갈등당하면서 공부를 무지.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재수생들이 여러분들을 측은한 눈빛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재수생을 불안하고 부러운 눈빛으로 보고 가요. 근데 올해 열심히. 다음 주에 내가 숙제를 내주기 시작할 건데 숙제를 안 하면 무슨 벌을 받게 될지 공개가 될 겁니다. 알겠지? 때리지 않아. 걱정하지 마. 사람 안 때리게 생겼잖아. 알았지? 그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아까 질문이 뭐였지? 세계사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도 돼. 2과목이 워낙 많이 겹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암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그래도 들은 걸 자꾸만 잊어버려. 니네가 천재야? 들은 걸 계속 기억하게? 듣고 또 듣고 공부하고 또 읽고 또 읽어서
반복 숙달해서 진하게 만드는 거지 분명히 한 번 수업만 잘 들으면 흔적이 남게 돼 있어. 거기다가 계속해서 색깔 칠해갖고 진하게 만드는 거지 결코 한 번에 외워지지 않습니다. 알았어? 안 외워진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 그 다음에 분명히 얘기했어. 다음 주에도 또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디오클레티아누스 디오만 외워, 콘스탄티누 콘스만 외워, 테오도시우스 테오만 외워. 알았지? 주관식 없어. 그리고 너희들 문제집에 나가는 거 다 기출문제야. 오로지 어디 기출문제야? 수능하고 최근 작년 말에 보면 최근 수능까지 다 냈어요. 수능하고 그 다음에 6월, 9월 평가원 문제만 나왔어. 근데 내가 말한 거 그대로 인증될 거야. 거짓말 안 하네. 진짜가 참말 많은데 시대만 알면 해결되네. 알았지? 왜? 사탐이 효율적으로 공부해야지 국어, 수학 공부할 시간이 나와. 사탐 효율적으로 공부하지 못하면 되게 힘들어. 그리고 내가 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 있느냐? 지금 우리 아들딸이 지금 다 대학교 3학년이래. 우리 아들이 재수를 1년 했어. 이과를 가겠다라고 해갖고 선택을 하게 돼. 그래갖고 뭘 선택할 거니? 그랬더니 물리하고 과학을 선택을 했대. 그래서 내가 한번 겁대가리 상실했구만 이 새끼가. 우리 때. 그래도 이 물리화학을 공부했더니 안 되겠다. 한 과목 뭘로 바꾼대? 지구가 오케이. 그랬더니 한 과목을 더 좀 이따가 또 바꾸겠대. 물리는 끝까지 해보는 물리도 보이고 그리고 뭘로 생명과학 오케이. 시험에서 아장 맞죠? 그래서 재수라고 그랬어. 그리고선 내가 물어봤지. 너는 바꿔말고 안 돼. 바꾸자. 뭔 소리야? 그래가지고 동사 세개가 왜? 그래. 그거 해. 잠을 말고. 그리고서 기숙학원을 집어넣었어. 내가 우리 출강을 갑니다. 알겠지? 그래서 동사 3개 다 했어. 그 다음에 우리 딸내미가 고2 몇 년생이라 고3이 됐어. 얘가 고1 때 보니까 윤리 과목하고 잘 맞아요. 윤사하고 세문이 점수가 1등급이 있는 거야. 그래서 겨울방학 들어갈 때 얘기를 했지. 뭐라고 얘기했을까? 동사 3개 하자. 적성? 개나 적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 아들 동사 세계사 50, 50. 딸 동사 세계사 50, 50. 자기 아들하고 자기 딸을 어떻게 가르치냐고? 난 그 말 하는 분들한테 딱 이 말을 해주고 싶어. 근데 참아 못해. 지 자식도 못 가르치는데 누굴 가르쳐? 알겠어? 내 딸 수학은 내가 6월달에 포기시켰어. 앞으로 수학은 손도 대지 마. 네가 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야. 수학을 아예 손을 안 댔어. 결혼은 인사원 됐겠니? 수학을 보려는데 인사원 시켰어. 사탕 과목 이용해가지고 인사원만 같이 시켰어. 아들내미 수학 잘 나와. 그래갖고 그거 맞춰서 AI 정보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사탕까지 이용을 해갖고. 알겠지? 내 자식도 그렇게 만들었다고 잘하는 거야. 그리고 이건 내 가족을 걸었기 때문에 거짓말일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지? 혹시 이런 표정 안 해? 선생님 결혼 못 하신 것 같은데?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봤지 있어 이씨. 알았어? 내 첫사랑과 결혼했고 그 다음에 애 둘이 있어.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부할 때 알고 공부해. 과목을. 사탐의 선택 기준을 잘 알려주면 좋은데 여러분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국어를 보면 할 수 있어요. 국어에서 문학 분야가 있고 비문학 분야가 있지. 난 문학이 좋다. 상대적인 거에 좀 표정들 좀 국어가 싫어요. 이런 표정들이라서 비문학이 더 좋다.
비문학이 좋다? 비문학이 좋은 친구들은 보통 사문하고 생윤이 많은 친구. 왜냐하면 문장 분석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는 문장을 보는 게 아니잖아. 모르는 문장을 보고 거기서 내용을 추론하는 거잖아. 그런 게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고, 물론 일정 점수 이상은 돼야 돼. 그에 비해서 문학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은 지식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가 기존에 갖고 있는 지식들 있지. 그걸 바탕으로 푸는 걸 더 좋아하거든. 그런 친구들은 보통 역사 과목하고 지리 과목을 더 잘 배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거 부분인데 절대적인 건.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간에 어렸을 때부터 역사 과목을 좋아하는 덕후들이 있어. 내가 그 심각한 덕후였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 우리 세계사 선생님이 나만 보면 도망다니셨어. 자꾸만 뭔가를 갖고 와서 물어봐. 그러니까 도망다니셨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러다 세계사 선생님이 그걸 모르시면 마치 내가 이긴 것 마냥 그 의기양양함 있잖아요. 지는 그것만 보고 왔고 그걸 물어보는데 그게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니면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그거 어디서 주워가고 질문하고 선생님을 괴롭히는 걸 한 2년 했지. 그러다가 요즘 내가 당해보니까 에이 나쁜 새끼들 이런 느낌이긴 해. 원래 역사 덕후였던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역사 과목 선택하는 게 많고, 그리고 두 과목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말립니다. 덕후들이 많더라고. 하지만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결과를 보면 덕후의 수준이 왕창 떨어졌어. 옛날 덕후 수준이 아니야. 그리고 과목이 이제 굉장히 올해는 아마 경쟁적으로 더 어렵게 될 겁니다. 어려우면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좋은 거예요. 착각하지 마요. 왜? 내가 공부만 제대로 돼 있으면 무엇 맡기가 훨씬 편하다. 1등급 맡기가 훨씬 편해지지. 1등급이 확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걸 무서워하지 마. 제대로 꼼꼼하게 다 알려줄 테니까. 알겠지? 자, 셋밖에 안 앉아있고 화장실에 갔다 올 사람은 갔다 와도 돼. 질문할 사람은 계속 질문해도 돼. 뭐든지 대답해 줄 테니까. 아, 이거 뭐 한 건지 알아? 이거요? 중국 사진. 나라별로. 쭉 순서대로 했지. 그거를 한국 사람 연기시킨 거야. 근데 선생님은 그 역사 과목 나가시잖아요. 한국사도 나가세요. 한국사? 네. 내 한국사 영상은 하도 인터넷에 많긴 많은데 한국사가 물론 작년 수능에서 조금 어렵게 나왔지. 1등급이 15%밖에 안 나왔다고 그러대. 근데 착각하지 마. 1등급을 왜 비교해? 몇 등급 맞으면 무조건 1등급이야. 이것들이 아직도 많아. 문과의 과목이라도 3등급만 맞으면 문과 지원이라고 해도 1등급하고 똑같은 점수 줍니다. 감점 하나도 없어. 결과적으로 몇 점만 맞으면 돼? 30점만 맞으면 돼. 맞지? 이해가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는 그래도 30점, 그러니까 30점 이상 돼도 예전에 비해서 왕창 줄었습니다. 니네들 경쟁 상대가 혹시 30점도 못 맞은 애들이니? 한국사 30점도 못 맞은 애들이 경쟁 상대는 아니겠지. 걔네들 보통 바닥 깔아주는 애들이죠. 수능 한국사 문제는 진짜 쉬워요. 대신 부담감 갖지 말고 그냥 한 강의를 그냥 편안하게 들어. 왜? 공부도 하지 말고 듣기만 해. 알겠지? 이게 어느 시대, 한국사도 똑같아. 거짓말 문장은 하나도 없어. 단지 이게 고려시대 나온 문장인데 조선시대 나왔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할 뿐이야. 그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참 이게 사람 마음이 간사해갖고 한국사 47점 맞고서는 막 억울해. 3점짜리 하나만 더 맞았으면 그게 왜 필요한데? 하지마. 알았지? 한국사는 진짜 적당히. 나 딴 과목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가볍게 한 강 듣는다. 이 정도로 공부하는 거야. 알았어? 그 이상 공부하는 거 아니야. 어려운 주제가 있으면
잘만 뒤져보면 내 영상이 다 있을 거야. 뒤져서 보세요. 궁금한 거. 고3 때 뭘 하든지, 수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얘기 해줄까? 근데 동아시아사 세계사 수업 있잖아요. 근데 그 동아시아 근데 여기는 세계사라는 과목 안에 중에 동아시아가 기본집합으로 이제 같이 있는데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를 같이 했을 때 만약에 세계사에 나오는 문제가 동아시아에서 다시 똑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완전 문제 겹쳐. 넌 세계사를 한다고 그랬지? 세계사 하는 애는 세계사 속에 보면 중국사하고 일본사가 있어. 그걸 공부하면 놀라운 일이라고 이건 동아시아사에서 60%가 끝나. 그러면 근데 만약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은 동아시아사 결국에는 그러면은 구분집합을 말씀드려야 돼. 그러면은 동아시아는 구체적으로 중국, 일본 말고 배우는 나라 어떤 나라? 동아시아사는 아까도 써놨다가 지운 부분인데 중국사 기본틀이야. 여기에 그 시대에 한국은 뭐 했는지, 일본은 뭐 했는지, 북방민족은 뭐 했는지를 알아내는 게 이거야. 그래갖고 이걸 그려줬어.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서 내가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가 어느 나라니?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 고조선은 누구한테 망했니? 한무지한테 망했지. 그래갖고 한나라 초기까지 가져줬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이제 삼국시대로 넘어갔는데 삼국시대 끝은 통일신라가 통일했지. 누구랑 손잡고 통일했어? 그렇지. 나랑 연합들이지. 그래갖고 당나라 초기까지가 삼국시대야. 그 다음에 통일신라 발해시대야. 그리고 통일신라 망하고 나서 어느 나라가 들어섰어? 고려. 그래. 고려 전기가 송나라고 고려 후기 때 원나라랑 우리나라가 30여 년간에 싸웠던 거야. 그래서 송원 때가 고려야. 그 다음에 중국의 명종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무슨 시대가 될까? 조선 시대가 되죠.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가 나오는 거야. 문제 스타일의 차이점은 중국사는 송나라가 나왔어. 만약에 그러면 송하고 관련된 문장만 찾으면 돼. 근데 놀라운 건 동아시아사는 송나라가 나왔어. 그리고 문제는 이 일이 벌어진 시기,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해갖고 문제가 나와. 그러면 정답은 고려 전기야. 아니면 해안시대 말기가 돼. 일본이. 아니면 요 나라가 괴롭힌 거나 금나라가 괴롭힌 거. 송나라 문장이 지문에가 나오는데 그때가 우리나라가 무슨 시대인지 일본이 무슨 시대인지를 알고 있다라면 그것만 연결할 수 있으면 돼. 그 차이야. 문제 유형의 차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그래서 그걸 제대로 아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 역사를 제대로 배워야 된다? 중국사가 탄탄하지 않으면 이건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래서 동아시아사 시간에 너희들한테 제일 많이 도움이 될 것을 해주는 건 중국사에 줄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세계사 시간은 서양사에 줄 거야. 그리스 로마부터 해갖고 프랑스 혁명까지 다. 4대 문명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두 과목을 다 듣게 되면 너 같은 경우 두 과목 다 듣다 세계사 거의 절반, 한 70% 끝내고 가는 거야. 70% 정도 끝내고 가는 거고 너 동아시아사 하면 어쨌든 중국사 끝내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돼. 넌 세계사 하면 서양사 끝내고 가는 거야. 그렇게 진행을 할 거야. 이번 시기에. 왜냐면 정해진 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제일 효율성 있는 방식을 찾아내는 게 바로 이 방식이에요. 그리고 제발 부탁이야. 진짜야. 너희들이 나하고 동아시아사 한다면 실제로 외워야 될 제목은 여기 다 나왔어요. 이거 외우는 게 다야. 진짜야. 동아시아사 한다면. 그 주제만 알면 돼. 그리고 문제는 다른 거 안 풀고 기출문제 풀 거야. 기출문제가 수능 유형에 가장 잘 맞는 문제니까. 알았지? 또 질문?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역사 전공하시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질문인데 저
그 러시아라는 제국 안에 원래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핀란드하고 지금도 러시아에서 국경선을 마주대야 하는지 스칸디나비아라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핀란드라고 하는 그 땅이 원래는 아무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 아니었는데 그 후트러 대제였나? 그러니까 어떤 왕이 그 핀란드가 스웨덴하고 국방 전쟁하면서 발대를 중심으로 했다는 거. 근데 그래서 지금 핀란드가 되게 무서워하고 있잖아. 러시아가 무슨 짓 할지 몰라서. 근데 그 과정에서 그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 탄생하는 과정에서 그 양반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을 핀이라고 하는 민족의 나라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기억하는데 이게 사실이 맞는지 혹시? 아니 그쪽을 전공하셨다면 그분 말씀이 맞으시겠지 당연히. 나보다 그쪽 분야는 더 많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핀란드는 그래갖고 지금 덜덜덜 떨고 있는데 하나 조심해. 아까 내가 한 얘기가 있었지. 역사 선생님이 날 피해 다니는 이유. 지금 그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알겠지? 그분이 말씀하신 거 아마 맞을 거야. 근데 한국인도 우리가 딱 보면 우리를 단일 혈통이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과연 단일 혈통일까? 유전자 검사만 해봐도 북방민족 유전자와 그 다음에 남방민족 유전자가 다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원래 예종, 맥족, 신견, 여진, 몽골까지 다 섞여 있어요. 유럽인도 라틴, 게르만족, 그 다음에 슬라브족, 그 다음에 동방줄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솔직히 다 섞였어요. 지금 와서 민족이란 개념은 옛날에 가능했는데 지금 이제 슬슬 없어져 가. 핀란드란 말이 핀들이 사는 동네란 뜻이야. 그 뜻 자체가 란드란 말 자체가 랜드니까. 알겠지? 그래갖고 거기는 워낙 척박하고 추운 지역이어갖고 러시아 쪽에서도 핀란드의 동부 부분, 모스크바 중심으로 해갖고 그 지역에 주로 살았던 사람은 슬라브족이고, 근데 그게 뼈토로 되졌던 18세기에서 영토 확장 과정에서 바다로 나가, 그러니까 땅이 탐났던 게 아니라 바다로 나가려고 들었던 거야. 근데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게 남쪽으로 하고 흑해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북쪽에서는 말테해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근데 이 발테해를 나가기 위해서 당시 제복 강국이던 스웨덴과 맞짱을 걷고 여기서 승리를 해요. 그리고서는 거기를 차지하고 핀란드 땅을 차지하고 거기다가 만드는 데가 그 유명한 혹시 밀떡 손들어. 밀떡이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저는 쌀떡이 좋아하면 죽여버린다. 밀리터리 덕후를 얘기하는 거지. 밀떡들이 보통 두 가지 분야로 가. 너 밀떡이? 밀떡의 두 가지 분야, 하나는 전쟁상, 하나는 무기. 전쟁사 하는 애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러시아 최강의 함대를 보여서 발틱 함대지. 이러면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야. 발틱 함대가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그 부분 알고 없는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만 간단하게 설명할게. 그런 나라도 없고 그런 민족도 없다. 왜? 세계사 시험이 안 나와. 세계사 시험이 안 나와. 내 수업에서는 한 가지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진실을 묻지 마. 나한테 진실을 묻지 말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 이유는 나도 진실이 뭔지 정확하게 몰라. 세상에 세계사를 전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진짜로 한 명도 없어. 왜? 세계사를 전공하려면 적어도 5,000년이 필요해. 살아서 완성하지 못해. 그러니까 전공할 수 없는 분야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하는 분야는 분명하게 수능과 관련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뭐가 중요할까? 정답이 중요해. 그러니까 나는 정답만 얘기하니까 정답의 기준점으로 본다면 문제 출제되지 않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정답 위주로 가장 수능틱한 수업을 해줄 거야. 가장 수능틱한 수업을. 알았지? 오, 박사학위 받으신 분 뭐 하시는지? 아니 저 아빠가 SBS PD 하셔가지고 취재하시다가 교수님일 확률이 높네. 교수님일 확률이 높은데 혹시 나는 사학과에 가고 싶다 손들어. 정말? 사실
그럼 내가 질문을 하나요? 무슨 질문하는 줄 알아? 니네 집 부자야? 오, 고민을 하네. 니네 집 부자의 질문에 여태까지 딱 2명만이 예라는 대답을 했어. 여태까지 수업을 하는데. 한 놈은 예, 그러고요. 니네 집이 뭐가 그러고 선생님 누구 이름 아세요? 그분의 이름이 거기서 나오면 깜짝 놀랐지. 에? 왜? 지금 그분이 누구냐? 뭐 얘기해도 됩니다. 경기도 교육감에 지금 임태희 교육감. 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90이야. 너 어떻게 알았지? 저희 이모분데요.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잠깐만. 그 집안이 어쩌다 좀 아는 집안이었고 너 역사 공부하면 힘들 일이 많을 텐데 외가집 때문에 그랬더니 알아요 그러더라고. 걔네 외할아버지가 전도하는 거 야자하는 사람이야. 실제로 친하기도 해서. 그러면 걔가 현대사를 공부하면 조금 걸리는 부분이 많겠지? 그래갖고 그럴 텐데 그랬더니 알아요 그러더라고. 애가 해맑게. 그놈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은 언제였냐면 역사정보 하려고 그래. 얘 집 돈 많아?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야. 집이 어디서? 대구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뭐 돈이 많아?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지난번 생일 선물 산을 2개 주셨어요 그러더라고. 생일 선물이 산이 2개였대. 할아버지는 은퇴하셔갖고 지금 땅이랑 이런 거 건물이랑 몇 채 가지고 계시고요. 아빠는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꽤 크대. 근데 할아버지가 더 부자래. 근데 할아버지하고 아빠랑 사이가 안 좋대. 근데 문제는 자기는 아빠가 큰아들이고 큰아들이 외아들이래, 지가. 할아버지가 항상 그러는데 네 애기 안 물려줄 거 너한테 물려줄 거야. 그래. 정말 좋지. 그래갖고 야 그러면 아빠는 찬성하시고 네가 사업을 물려받길 원하는 아빠는 찬성하세요. 저 역사 전공해도 된대요. 사업은 주식으로 정리하셔갖고 다 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게? 친하게 지내자. 왜 그 얘기를 했냐면 길이 험난해. 먹고 살기 진짜 힘들어. 저는 근데 원래 역사 관련을 했는데 바뀌어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학과. 그래. 그쪽으로 가. 그쪽으로 가. 옛날에 지금 대치동에서 꽤 잘 나가는 일타 강사 중에 하나야. 국어 이름 얘기하지 않을게. 제가 그 집이 진짜 힘들었어. 그래갖고 내가 담임을 맡았는데 그 녀석을 이제 고대를 딱 보냈어. 그래 고대를 딱 보내 성적이 나왔고 고대를 가자. 그래 고대 사범대를 가자. 그랬더니 선생님 역사교육과 쓸까요? 그랬더니 내가 한마디 고양이가 신냐 뒤지고 싶냐? 국어교육과 가고 국어교육과 갔어요. 지금 돈 되게 잘 벌어. 그렇지? 역사 선생님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학과 출신이 아닙니다. 뭐 비전공자세 아니 역사 교육과 출신이야. 사학과로 가려고 했더니 먹고 살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역사 교육과로 바꿨지. 역교과로. 그럼 괜찮은 거지. 알았지? 또 궁금한 건 선생님 왜 과만 밝히시고 대학을 왜 하려고 그래? 지방대 나와서 지방대. 혹시 어딘지 알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어디? 옷을 좋아하니까 제가 봤을 때 약간 경대 아닐까요? 경대가 어디? 경대. 경북대? 충청도에 있는데? 지금은 청주시, 옛날엔 청원군. 나 다닐 때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랑리 산 7이어서 주소가 학교 주소가. 아마 학교에도 몇 분씩은 계실 거야. 우리 학교 출신 선생님들이. 한국교원대학교라고 있습니다.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교원대. 거기야. 거기 역사교육과야. 지방대 맞지? 지방대 맞잖아. 역사 교육과나 역사학과나 차이점이 뭐예요?
어? 역사교육과랑 차이점이 있냐고? 실제로 배워본 바로는 차이점이 없어. 그게 그거야. 그냥 교육학 지식은 좀 더 배워. 그거 정도 차이. 큰 차이 없어. 대신 우린 졸업하면서 교사 자격증이 바로 나오지. 꼭 교사 자격증 2개 있어. 하나는 사회과 역사과, 그리고 또 하나는 한문. 근데 한문은 기억이 안 나지. 쌤은 그러면 EBS 안 나왔어요? EBS 했어? 하는 거. 그러니까 지각하지 말고 들어와야지.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어. EBS 입주소 다 했어. EBS 입주소 다 하고 방송에서 여러 번 나왔고. 근데 제일장 방송 끝에 이제 선생님 고정 가져야지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코로나 터졌어. 해외여행 그 연예인들하고 다니는 프로 했었거든. 그리고 지금도 검색해보면 나와. 뭐 내 운이 거기까지인 걸 어떡하겠어. 방송가의 인연이 거기까지인 걸. 그래서 아주 유명한 배우들은 한동안 여의도에서 연예인들하고 술 먹고 그러기도 했었어. 또 궁금한 거? 없지. 그 다음에 고3으로 올라가는 거 조사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어? 그것도 괜찮아.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은 수시, 그 다음에 정시, 제로예요. 되게 수시로 갈 생각이다. 정시로 갈 생각이다. 자, 수시로 갈 생각이다. 손 들어. 정시로 갈 생각이다. 손 들어. 간단하게 얘기할게. 수시와 정시를 니네가 왜 선택을 하니? 너희는 둘 다 준비하고 선택을 받을 뿐이야. 알겠지? 서울에서 수시에서 좋은 대학을 쓰면 대부분 대학들이 무엇을 들어? 최저를 수하는 거 알고 있지? 그거 못 맞춰서 떨어지면 올해 난리고. 왜? 무슨 과목으로 올해 하나 준비했는데? 영어로 준비해놨는데 영어의 뒤통수 아주 올해 제대로 맞았지? 영어는 항상 1등급 나왔으니까 뭐 영어에서 뭐 안 나와도 2등급이니까 충분히 맞을 수 있어. 영어가 4등급이 뜨고 3등급이 뜨고 난리가 났지. 절대평가에서 어렵게 나오면 그 꼬라지가 나는 거야. 그래갖고 수시냐 정시냐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알았어? 근데 그게 고3들이 정말로 힘들어. 겨울방학 열심히 할 거야. 이 안에 끌려 나와 있으면. 왜? 이 안에서 다른 거 뭐 핸드폰 다 뺏기지? 불만 없지? 그리고 핸드폰을 뺏겨보니까 지금 이제 며칠 안 됐지? 언제부터 나눴냐? 오늘부터 나눴지? 아직은 인식이 안 되겠지만 다음 주 금요일 날쯤 하면 와, 내가 핸드폰 없이 살 수 있네를 느낄 거야. 그동안은 핸드폰이 반드시 옆에 있어야 돼. 전화전에. 근데 없는데 금단 현상은 일주일만 사라져요. 그리고 다다음 주쯤 되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굉장히 빠르게 느낄 겁니다. 뭐가 되면 하루는 길어. 왜 하루가 기냐면 이 안에 나와서 괴롭힘 당하니까. 근데 일주일은 짧다라는 걸 느끼게 될 거야. 그리고 한 달은 더 짧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불안감이 올라갈 겁니다. 수능이 321일 남았나? 지금 아까 벽에 그렇게 붙어있는 것 같은데 무지 오래 남은 것 같은데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될 거야. 큰일 났다. 수능 며칠 안 남았다. 이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진짜로. 하루는 긴데 일주일은 짧고 한 달은 더 짧다라는 걸 곧 느끼게 될 거야. 그건 100% 누굽니다. 그건 잘 살았다는 증거야. 내가 되게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일주일이 잘 가고 한 달이 잘 가는 거거든. 하루는 힘든데. 알겠지? 그렇게 하고 공부를 잘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학교로 돌아가거나 3월 한 2주차, 3주차 학교에 따라서 조금 분위기가 다르긴 해.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근데 언제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냐면 3월 마지막 주 내지 4월 첫 주가 되면 갑자기 발표가 하나 나와. 무슨 발표가 나오냐면 일단 첫 모의고사를 받고 3월 달에 첫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이 괜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괜찮게 나올 수도 있냐? 그래 현실을 직시해 3월 달에 잘 나왔다고 좋은 거 하나도 아니야. 이유는 간단히 그날 재수생들은 안 봤어. 재수생은 6월하고 9월만 봅니다. 그래서 애들이 6월하고 9월에 성적이 훅 남겨요. 3월 달에 잘 나왔다고 올 1 맞았다라고 자랑할 거 1도 없어. 6월 달에 나오는 거 봐야 돼. 어쨌든 그렇게 하고 갔는데 중간고사 시험 범위와 일정이 나와. 그럼 애들이 갑자기 고민을 하기 시작해. 무슨 고민? 방금 던져준 그 고민. 정시로 갈 것인가? 수시로 갈 것인가? 정시로 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수능 공부 계속 해야 되지? 수시로 가겠다고 마음먹었으면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근데 놀라운 일은 고민만 해요. 솔직하게 얘기해볼게. 고2 때까지 시험들을 좀 봤으니까 중간고사 시험 범위 한 달 전쯤 나오지. 며칠 전부터 공부 시작하니? 솔직하게 톡 깨놓고. 넌 정시로 갈 거지. 그전부터 한 달 전부터 해? 학원이 어쩔 수 없어요. 학원에서 보통 그렇게 많이 준비를 시키니까.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빨라야 일주일이야. 2주 그동안은 만만 싱숭된 거다. 고3 때. 그래갖고 나는 아예 내가 하는 애들은 반을 정해줘. 2주 전까지 손도대지 마. 대신 한 가지를 지키고서 가야 돼. 고3 때 학교 수업 정말 수업 잘 들어야 돼. 학교 수업 시간을 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신 공부를 언제 한다라고 생각해야 되면 수업 시간에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게 작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신 공부는 수업 시간에 수업을 정말 그 선생님이 내 스타일에 맞든 안 맞든 선생님의 강조하는 것 무엇인지 절대로 졸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 시간 정말 활용적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뭐 되냐면 내신 공부 시간은 공부 기간은 최소한으로 맞출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진짜로 수시로 가고 싶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학원 가서 해주는 걸로 어떻게 개혁하겠지. 근데 그러면서 결국은 모두 정시 준비할 시간을 뺏기게 되면 나중에 최저 등급 못 맞춰준 상황이 벌어져. 그래서 내년 3월부터는 정말이야. 학교 수업 정말 꼼꼼하게 들어야 돼. 그리고 힘들어도 꼼꼼하게 듣고 다 체크해야 돼. 그리고서 내신 공부하는 기간은 최소한으로 잡아야 돼.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정시 공부를 열심히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 내년 이맘때 나를 보게 된다. 내년 이맘때 나를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알겠어? 내년 이맘때는 너희들을 이제 다른 과목으로 보겠지. 통합사회로. 지금 통합사회를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되도록 우리는 올 겨울방학 안 보는 게 제일 좋은 생각. 알겠습니까? 진짜 학교 돌아갔을 때 당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수업을 아주 꼼꼼하게 열심히 들어. 어떻게든지 내신에서 잡을 수 있는 건 수업 시간에 잡는 것 같아요. 그게 오류가 나기 시작하면 내신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시간이 길어지면 정시에서 빵꾸가 되고 그게 치명타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년에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워낙 저게 안 좋아서요. 그래도 수시 안 쓸 거야? 우리 딸내미 경기도의 일반 고등학교에서 내신 등급 3점대 후반. 쓸 데가 있겠니 없겠니? 없지. 인서울로는. 그래갖고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수시 어디 썼게? 서울대 썼어. 서울대 쓰고 그 다음에 얘가 미술 쪽에 관심은 홍대 쓰고 홍대 4개 쓰고 그 다음에 세종대 애니메이션학과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6개 다 썼는데 7개째로 누가 어디서 한예종까지 다 썼어. 다 떨어졌지. 광탈했지. 근데 어차피 인서 로이는 갈 생각이 없어. 그리고선 정시에서 홍대 썼지. 나오면서. 큰 기대 안 했어. 홍대는 미대 썼기 때문에 거기는 저기 있어. 또 뭘 써야 되냐면 미활고라는 그 미술활동도 있어. 그거를 사람 붙여줄까 했더니 아니래. 지가 쓰겠대. 그래갖고 성격도 좀 빵꾸가 난 상태였고 그래도 한번 어차피 질러보자. 한국에서 아빠가 붙을 때 만들어놨고 거기가 너하고 잘 맞죠? 그렇게 해서 딱 했는데 와 예비 1번이 그거야. 첫 발표에서 홍대, 미대, 예술학과 한 명도 안 빠져. 왜 한 명도 안 빠지냐면 서울대 미대랑 같은 분야. 나도. 그러니까 빠져나갈 데가 없어. 그래갖고 떨어졌어. 예비 1번으로 발표되고 예비 1번으로 붙였어. 하지만 지금 내가 예측했는데 잘 다니고 즐겁게 다니는 저하고 딱 맞는 인서울로. 실제로는 준비를 다 해놔야 돼. 그리고 저는 정시로 갈 거니까 수시 어차피 버릴 카드라면 질러. 되면 무조건 갈 곳으로. 어차피 버릴 카드인데 왜 안 써보니? 알았어? 그래갖고 수시 그렇게 쓴 거 1도 후회 안 해. 그 밑으로 썼으면 지금 다니는 데보다 안 좋았거든. 그걸 잘 생각해서 써야 돼. 저는 수시에 관심 없어도 상관없어. 관심 없어도 그렇다면 정말 가보고 싶은 대로 질러. 세상 일은 가끔 말도 안 되는 확률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 그런 확률이 그래도 100만 분의 1인데 그럼 내가 얼마나 오는 거야? 로또도 사는 새끼가 800만 분의 1도 사는 새끼가 뭘 100만 분의 1일 때 도전을 하네? 맞잖아. 알겠지? 해봐야 돼. 그런 것들. 그리고 수시를 생각하고 있다면 내신 제대로 신경 써야 되고. 저희는 정시로 갈 겁니다라고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내신을 포기하는 건 놀랍게도 내신 공부를 포기하면 모두 포기하게 되면 공부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신 공부만 포기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깝깝하다. 열심히. 또? 여기 굉장히 질문인데요. 그 질문이 아니라 지금 여기 학원 몇 간 학원 더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건 제 알바는 한데 제가 원래 저기 백마에 대학원에서 제가 먹다가 있었거든요. 제가 원래도 선생님 보여주고 시간 없어요 혹시? 내용은 안 봤지. 혹시 우리 생각 있어요? 가끔 들려. 그래요? 배우관에 잘 알지. 나연 선생님은 내 제자들인데. 진짜요? 윤희는 내 제자들인데. 아무튼 근데 제가 혹시 생각이 없으시면 혹시 내려만에 강화하시는 거 없으시면 올해 보고 그 사람들이 좀 끝까지 하겠다는 애들이 좀 되면 빨라고 요청할 거야. 그때는 할 수도 있어. 어차피 수능 준비로 갈 거고 시험 기간에 내가 아예 휴학으로 오면 되는 거야. 좀 생각을 해보고 숫자가 되면 내어관에 까는 거야. 애들만 있다고 애들이 듣겠다고 하면 그건 깔면 돼. 그래서 오히려 고위반 애들은 좀 될 거고 왜냐면 이제 사탐위의 선택 과목이 4과목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은 안 봐 수능은. 근데 내신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건 될 것 같아. 고위 고3반은 지금 내어관에서 깔아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 궁금한 거 또 물어봐.
그리고 내가 강의 어떻게 하는지는 뒤져보면 엄청 많아. 영상들. 영상, 그 다음에 신문, 기사 뭐 이런 것들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선생님 방송 봤어요. 그 소리 나지 말고. 그거는 이상한 거 보고 하고 또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방송 아버님이 PD시라고 했지. 우리 PD님들은 정말로 이상한 장면을 너무 좋아하셔. 알지? 그게 방송으로 안 나왔는데 그 조동혁 배우라고 있어. 조동혁 배우가 같이 이제 악어 등장을 했었거든. 그 악어한테 생선을 던져주고 있는데 난 깜짝 놀랐어. 악어가 점프력이 2m 가까이 되는지 몰랐어. 그래서 던져주고 있는데 악어 입이 쫙 벌리는 게 하면서 그 모습을 그대로는 둘이서 놀라 으악 하고 했거든. PD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아싸 하나 걸렸다. 근데 그건 방송에 안 나왔어. 딴 게 또 볼 게 많은 거야. 얼마나 웃었는지. 아버님이 PD 하셨다니까 알지. 그런 영상, 돌발 영상 같은 데 무지 좋아하시고. 난 그래도 역사 전공해서 이걸로 평생 먹고 사니까 다행이야. 역사 전공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회사가 어느 회사에 있는지 알아? 우리나라 기록사? 현대자동차였어. 아니 역사 전공인데 왜 현대자동차? 대리점으로.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야. 역사를 전공했는데 역사하고 관련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쉽지 않아. 또 궁금한 거? 정시까지 4시간이래. 화장실 갔다 올 사람들은 중간에 갔다 와도 돼. 근데 한 얘기 다 했어. 다 다른 학교.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동아시아사 배우고 학교에서 둘 중에 하나만 가르쳐 줄 건데? 동아시아사 세 개 다 둘 다 가르쳐 줄지 않을 건데 고등학교? 고등학교 무슨 과목이야? 그렇게 배우고 세 개 다 2학년도 혹시 했어? 했어? 1년? 다행이다. 재밌었니? 그냥 네가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 과목을 하는 게 낫다. 오케이. 너는 3학년 때는 다 배워? 아니 3개 다 배워? 2학년 때 배웠어? 근데 잘 맞는 거 재밌었어? 아니 근데 애초에 다 내용에서 그냥 중학교 때 우리 3개 다 잘했니? 중2 때? 네. 그때 선생님 재밌었니? 그때 수업이? 아니 근데 애초에 그때도 그냥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겉봐. 중학교 때 역사 수업이 재밌었던 건 너 혼자잖아. 작년에 친구 녀석이 하도 부탁을 해서 학교에서 한 달 동안 학교 선생님을 해봤다. 작년 수업 끝나고 재밌더라. 애들도 처음 들었었던 거지. 한국사 선생님 한 달이 빵꾸가 나신 거야. 곧 전화 받고 그걸 좀 도와줘. 그래갖고 알았어, 한 달만 해줄게. 나 지금 수능 끝나가지고 한 달 동안 학교 선생님을 했었는데 되게 재밌었지. 애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속도가 우리 학원 선생님들은 속도가 되게 빠르다. 되게 재밌게 놀고 왔어, 한 달 동안.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학교는 어때 하면 안 갈 거야, 이제. 좀 다르더라고. 그래갖고 나중에 특강을 하게 될지는 너희 선택에 따라서 달라져. 애들이 있으면 할 거야. 일정 인원 이상이 수능 세계사를 계속 배우고 싶다. 수능 동사하고 세계사를 계속 배우고 싶다라고 그러면 그 시간을 내갖고 할 거고, 애들 숫자가 안 되면 못하는 거겠지. 근데 이왕 선택을 하려면 너희들도 하는 게 나을 거야. 다른 데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쉽게 가르쳐줘.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 내 수업 듣고 인강을 듣고 싶으면 마음껏 들어. 마음껏 들었는데 확실하게 얘기해. 못 들을 거야. 깝깝해서. 깝깝해서 못 듣게. 그 정도로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는 그냥 오늘도 수업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그러면 다음 주에 오는 애들 손해 아니야. 또 그래서 미리 얘기한다. 절대로 지금 외우지 마. 수능은 11월 달에 본다. 암기는 나중에. 그 다음 문제 풀면서 또다시 얘기할 건데 진짜로 거짓말 문장이 없어. 거짓말 문장이 없고 주관식이 없기 때문에 디오클레티아노, 콘스탄티누스, 테오도시우스,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이름 미리 외울 필요가 없어. 두 글자씩만 띄어서 외우는 거야. 알겠지? 한국의 이름이 세 글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 글자이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는 순간 네 글자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해. 그건 습관상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디오클레티아누스 미쳤지. 발음도 안 돼.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야 돼. 해도 돼가 안 돼. 야, 질문도 없이 30분 멀뚱멀뚱 보기 힘들어. 쌤은 근데 역사 교육과신데 왜 하필 학원 강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 교사를 했었어요. 일단 가장 큰 이유를 알려줄게. 임용고시 경쟁률이 우리 때 50대 정도 됐어. 워낙 역사 선생님을 안 뽑아서. 물론 주변 친구들을 보니까 다 뚫고 들어갔더라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안 했어. 그리고서 원래는 학교를 안 가고 장사를 하려고 했어. 그래갖고 대학 때 알바를 꽤 했어. 내가 알바를 뭐로 했을 거 같냐? 나 때는 쿠팡이 없어서 과외했어. 수학으로. 그래갖고 돈을 많이 벌었어. 얼마큼 많이 벌었냐면 수학으로 과외를 했는데 교수님하고 봉급이 비슷했어. 한 달 수입이. 학교를 다니면서. 교수님 수입은 꽤 셌지. 그치? 그래갖고 돈을 꽤 모아놨어. 군대 제대하고 나서. 당시로선 꽤 비싼 과외를 했어. 그랬구나. 딱 이제 장사 준비하려고 서울에 올라와서 6개월 있었는데 와 노니까 돈을 훨씬 많이 쓰게 되더라고. 노니까. 그래서 다 써버리고 한 6개월 노니까 그 다음에 돈을 좀 모아서 장사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 그래갖고 원래는 경기도 자그마한 도시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을 가고 꽤 큰 학원에 들어갔어. 꽤 큰 학원에 들어가고 노원 쪽에서 이제 꽤 이름이 남았고 그 동네를 뭐 씹어먹는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갑자기 이 싸가지 없는 총소리 나한테 한마디 하는 거야. 너 청소로 와라 그러는 거야. 참나 어이가 없었지. 한마디 했지. 예 그랬지. 그 청소로 와갖고 방송했고 그때 80일 만에 서울대라고 방송했고 그 다음에 이토스 인강하게 해주고 스카우트 해갖고 그러다가 근데 과목이 역시 세계사하고 동아시아 세계사 이쪽은 인기가 너무 없어. 돈이 아닌데 하고 인강은 7년 8년 하고 EBS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방송도 좀 하고 그래갖고 이제 방송 쪽에서 자리 잡으려고 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그런 여행을 못 갔네. 그렇게 했었어. 역사전은 그날이란 프로도 있잖아. 제일 먼저 연락 왔던 사람은 나야. 그래갖고 방송 찍기로 했었어. 그래갖고 선생님 며칠 날부터 첫 방송 들어갑니다. 해갖고 다 했는데 KBS 사장한테